네, 마지막 남은 30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역전의 승부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시장이 정말 장난치듯이 네. 색깔이 변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정확하게 왜 하락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뭐 환율도 안정적이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기는 하지만 물량이 그리 크지도 않고 선물에서의 장난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환율이 안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네. 1% 넘게 빠졌던데. 뭐 워낙 좀 최근에 올라갔던 게 있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일단 밴드를 1,310원 정도까지는 거기까지. 밀려요. 네. 오늘 아마 이제 그 환율 여기에서 갑자기 1,320원대까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다가 네. 다시 1,350원대로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그리고 채권 시장 방어하겠다는 걸 얘기해서 그 기대감으로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멋지게 좀 상승 출발을 좀 했었어요. 미국과 또 커플링 되면서 지금 빠지는 요인은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채 금리도 빠지긴 했죠. 4.86에서 지금 4.7까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숫자잖아요. 네. 아직은 막 팍 주저앉는 흐름이 아니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4.23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떨어지는 걸 좀 기다려야 돼요, 사실.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밀렸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주체별 매매 동향도 나오고 있겠지만 오늘 코스닥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설마 마이너스 전환할까? 결국 마이너스 전환하는 요인이 그에 대한 아직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게 좀 시장 투자자한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단에서 전일에 비해서 1%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 낙폭이 줄어드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고환율 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 네. 이 살짝의 낙폭 반납도 불안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특히 코스닥에서 조금 더 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몇몇 바이오는 오늘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약간 승부를 보더라도 요즘 그래도 아직은 AI가 쉽게 끝날 AI는 아니다. 오. 그러니까 쉬어갔다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를 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휴면 기간인데 잠깐 휴면 기간 들어가는데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승부를 보지만 우회 승부 이렇게 좀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 승부를 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전통 제약, 뭐 그렇죠. 실적 제약이 네. 아니라 뭔가 성장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로 우회 승부를 보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얼추 힌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까요? 뭐 AI 바이오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기업이고 네. 웬만하면 이쪽을 섹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 번씩은 거래를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단기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종목은요. 신데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약 바이오 승부주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AI 죽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로봇의 흐름 보면은 네. 당분간 성장 섹터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과연 신강선 매니저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 뭐 신데카 바이오는 너무 아마 메이거 TV에서 장주가 매일 거의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모멘텀이 한 두 가지 모멘텀인데 사실 지금 시장이 좀 약세, 뭔가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좀 부각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근접하는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각 가능성들 바로 이 첫 번째 모멘텀은요. 지금 2차 전지든 반도체든 항상 캐파를 증설했을 때 주가 상승이 항상 나오죠. 자체적인 AI 바이오, 이 슈퍼컴퓨팅 관련된 이 센터를 10월 30일 날 준공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착수한다. 이게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 보도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한 15에서 20% 정도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멘텀인데 지금 시장이 조금 약세다 보니까 이게 조금 뉴스가 묻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은 SK
관련된 모멘텀인데 SK팜테코, 미국의 CDMO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테카바이오가 이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유일 업체다. SK팜테코 유일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마 이제 SK팜테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 30일 날 있을 바로 슈퍼컴퓨팅 관련된 이 자체적인 센터를 준공해서 여기서 더 본격적인 연구 착수에 돌입한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를 오늘장 역전의 승부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인 과매도권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가 네. 상승이요. 사실 그러니까 8월에서 9월 초까지는 뭐 이 종목 말고도 딥로이드, 아이센스로도 제가 수익 실험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뭐 앞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지금 성장주들이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된다. 제가 어제도 분명히 10년물 국채금리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순간적으로 이제 꺾일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게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고점 찍고 확 밀리니까 미국장도 반등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 시장 좀 반등이 실패했지만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요 지금 구간이 5일 동안의 거래일에서 약간의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요 9월 11일 고점 대비해서의 한 3분의 1 지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 가격을 15,500원 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5,500원 선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손절 가격은요. 사실 이 종목 손절 가격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손절가 뭔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니까 손절 가격은 11,500원 선, 11,900원 선을 말씀드릴 테니까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손절 가격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손절 라인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 전해드렸어요. 그럼 이외에 또 우리가 종목이라던가 시장 이야기 무엇을 더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제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켰는데 간단하게 그 리뷰를 도와드리면서 로봇주들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맞아요. 차트 좀 가까이 한번 당겨볼까요? 뭐 이거 말고도 지주사 두산도 급락 나오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아까 장중에 촥 치고 하다가 뭐 쭉 밀리면서 네. 지금 뭐 한 80만 원인가요? 뭐 여기까지 밀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초반에 아마 갭 뜨고 나서 저는 쭉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좀 어렵네요. 이게 갭이 아예 발생도 못했어요. 사실 미국장이 올라가길래 로봇장이 갭 뜨고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아예 갭 상승조차 못 나왔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저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일단 손절 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포트 제외한다. 근데 로봇주는요 아마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올랐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가 그리고 전 주저앉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조금은 이제 이 로봇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로봇 쪽은 한 2, 3주 정도는 조금은 이제 조정 구간이 가격 조정이나 또는 기간 조정 형태로 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AI, 신약 뭐 이쪽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브리봇까지 리뷰해 봤어요. 좀 로봇주들 최근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손절 라인은 터치했으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네, 만나볼까요? 오늘 저녁 9시 35분에 여러분들 너튜브에다가 MBA 신화서 검색하시면 10년 국채금리 추이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제 슬금슬금 미국장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섹터를 우리가 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들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녁 9시 35분에 너튜브에서 여러분들 MBA 신화서 검색하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저녁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역전의 승부사 엠뱅고드 신가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